쇼펜하우어와 수면 지혜로운 삶을 위한 휴식의 철학, 밤의 철학자. 19세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저택.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매일 밤 정확히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수면은 우리가 생명의 원금에서 받는 이자다. 오늘 우리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가 왜 수면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의 명언 일단 잠을 자라에 담긴 깊은 지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누구인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부터 1860년까지 살았던 이 철학자는 독일 관념론의 거장이자 염세주의의 대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히 비관적인 사상가로만 보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경제적 걱정 없이 평생을 철학 연구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했고, 특히 동양 사상, 그중에서도 불교와 힌두교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처음 출판되었을 때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내는 결국 보상받았습니다. 만년에 이르러 그의 사상은 유럽 지식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니체, 프로이트, 융, 비트겐슈타인 등 수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지의 철학과 고통.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입니다. 그는 세계의 본질을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의지로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 갈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을 낳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오간다. 그의 이 유명한 말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 딜레마를 표현합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받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로움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예술입니다. 순수한 관조를 통해 잠시나마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위대한 그림 앞에 설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과 욕망을 잊고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됩니다. 둘째는 동정심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개체화의 원리를 넘어서 모든 존재의 근본적 동일성을 체험합니다. 셋째는 금욕입니다. 의지 자체를 부정하고 욕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열반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왜 잠을 자야 하는가? 잠은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자 주요 보양식이다. 쇼펜하우어는 수면을 단순한 생리적 필요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수면을 의지가 잠시 활동을 멈추는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욕망과 불안, 걱정과 집착이 수면 중에는 멈춥니다. 의식이 중단되고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우리는 진정한 휴식을 얻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발견은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보여줍니다. 수면 중 우리의 뇌는 낮 동안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감정을 조절합니다. 특히 REM 수면 단계에서는 트라우마적 경험의 감정적 강도가 약화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특히 안타까워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력이 서서히 소진되는 것을 느낀다. 그는 수면이 건강, 정신적 명료함, 감정적 안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의 기초라고 믿었습니다. 일단 잠을 자라의 지혜. 쇼펜하우어의 실용적 조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일단 잠을 자라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에는 깊은 철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필요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 능력은 신체 상태에 크게 영향받습니다. 수면 부족은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켜 충동 조절, 의사결정, 감정 조절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분노는 일시적인 광기다라는 세네카의 말처럼 강한 감정 상태에서 우리는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잠을 자고 나면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복잡한 문제는 무의식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침은 저녁보다 현명하다는 러시아 속담처럼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인큐베이션 효과라고 부릅니다. 의식적으로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동안 무의식은 계속해서 작업하고 종종 놀라운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수면 습관. 쇼펜하우어 자신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극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욕조에서 냉수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오전 시간을 글쓰기와 독서에 바쳤습니다. 정오가 되면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모든 예술의 정점으로 여겼고 직접 연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2시간 정도 산책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걸으며 사색에 잠기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의 푸들게 아트만 에트먼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을 의미히 항상 함께했습니다. 오후에는 신문을 읽고 영국 잡지 타임스를 탐독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보통 호텔이나 식당에서 했으며 다른 지식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록 대학 강단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는 살롱 문화에서는 인기 있는 대화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충분한 수면이 정신 활동의 질을 결정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내려면 전날 밤 충분히 자야 한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수면과 창조성. 쇼펜하우어는 수면과 창조성의 관계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많은 위대한 아이디어가 수면 직후나 명상적 상태에서 떠오른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최고의 생각은 산책 중이나 침대에 누워있을 때 떠오른다. 그의 이 말은 많은 창조적 인물들의 경험과 일치합니다. 베토벤은 새벽에 산책하며 곡상을 했고 르네 데카르트는 침대에 늦게까지 누워있으며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의식적 노력이 오히려 창조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논리적 사고는 의지의 작용이며 의지는 본질적으로 목적 지향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찰은 목적 없는 순수한 관조에서 나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혹은 명상적으로 이완된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의지의 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때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진리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현대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수면, 특히 REM 수면 중에 뇌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개념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성의 본질입니다. 불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쇼펜하우어가 21세기를 본다면 무엇이라 말할까요? 아마도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년 전 사람들은 평균 9시간을 잤지만 지금은 7시간도 채 자지 못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평균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켜져 있는 스크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SNS의 끝없는 정보 흐름은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자극합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현대인을 만성적 각성 상태로 몰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의지는 너희에게 쉼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너희의 몸과 정신은 한계가 있다. 수면 부족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면역력 저하,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악화, 인지 기능의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 자체의 하락. 잠을 자는 용기. 일단 잠을 자라. 이 조언을 따르려면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생산성을 요구합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격언은 휴식을 낭비로 수면을 나약함으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하루 4시간만 자며 성공했다는 CEO들의 자랑스러운 고백은 수면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희생해야 할 것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 모든 성공이 무슨 소용인가? 건강을 잃고 평온을 잃고 명료한 정신을 잃는다면 잠을 자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복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입니다.
긴급해 보이는 이메일, 당장 끝내야 할 것 같은 프로젝트,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문제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용기입니다. 내일 아침에 나는 지금의 나보다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눈을 감는 것은 신뢰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자연의 치유력을, 시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수면 위생의 철학. 쇼펜하우어가 살았다면 현대의 수면 위생 개념을 반겼을 것입니다. 그 자신이 규칙적인 생활을 중시했으니까요. 좋은 수면을 위한 조건들을 살펴봅시다. 규칙성,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우리의 생체 리듬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환경,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한 침실.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일터도 오락실도 식당도 아닌 오직 휴식의 성소여야 합니다. 의식 리추얼, 잠들기 전에 일관된 루틴. 책을 읽거나 명상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런 의식은 뇌에게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절제, 저녁 시간에 카페인과 알코올 피하기. 쇼펜하우어는 적당한 식사를 강조했습니다. 과식은 수면의 적이며 배고픔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금식,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스크린을 끄는 것. 쇼펜하우어의 시대에는 없었던 문제지만 그는 분명 찬성했을 것입니다. 정신을 자극하는 모든 것은 수면 전에 피해야 한다. 꿈의 세계. 쇼펜하우어는 꿈에 대해서도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는 꿈을 의지가 약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인식 형태로 보았습니다. 삶과 꿈은 같은 책의 페이지들이다. 순서대로 읽으면 삶이고 무작위로 넘기면 꿈이다. 이 아름다운 비유는 그의 형이상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와 꿈꿀 때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둘 다 의지의 표상이며 둘 다 근본적으로는 환상입니다. 차이는 깨어있을 때는 인과율의 원리가 더 엄격하게 작동한다는 것뿐입니다. 프로이트는 쇼펜하우어를 읽으며 무의식 이론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프로이트보다 한 세기 앞서 억압된 욕망이 꿈으로 나타난다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융은 더 나아가 꿈을 무의식의 지혜가 의식과 소통하는 통로로 보았습니다. 이 역시 쇼펜하우어의 통찰과 연결됩니다. 의지는 의식보다 더 깊은 곳에 있으며 때로 꿈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낮잠의 철학. 쇼펜하우어는 낮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낮잠이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적 피로를 느낄 때의 짧은 휴식의 가치는 인정했습니다. 30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오후의 생산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현대 연구는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합니다. 20-30분의 낮잠은 각성도, 기억력, 창조성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1시간 이상의 낮잠은 오히려 해롭다. 깊은 수면에 빠졌다가 깨어나면 더 피곤해지고 밤 수면의 리듬이 깨진다. 여기서도 그의 지혜가 빛납니다. 중용의 원칙.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노년과 수면.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르러 수면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잠들기가 어려워지며 자주 깨게 됩니다. 젊음이 그립다면 무엇보다 젊었을 때의 깊은 잠이 그립다. 그의 이 말은 수면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일깨웁니다. 노년의 불면증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실용적 조언을 남겼습니다. 낮 동안의 적당한 운동, 정신적 활동의 지속,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대부분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지만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리고 눈을 감아라. 이 조언은 비단 노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면에 시달리는 모든 이에게 유효합니다. 마음 챙김 MINDFULNESS의 원리가 이미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수면과 죽음.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수면과 죽음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면을 작은 죽음으로, 죽음을 긴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죽고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난다. 이 순환은 더 큰 순환, 즉 탄생과 죽음의 순환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지의 끝없는 갈망과 고통으로부터의 최종적 해방이었습니다. 불교의 열반 개념과 유사하게 그는 죽음을 개체적 의지의 소멸이자 보편적 존재로의 귀환으로 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는 매일 밤 수면을 통해 나라는 의식의 소멸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영원한 수면일 뿐이다. 이 사상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수면 자체가 죽음이 결코 낯선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 적용. 쇼펜하우어의 일단 잠을 자라는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감정적 위기 시 화가 났거나 슬프거나 불안할 때 즉각적인 행동보다는 하루를 넘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분노로 쓴 편지는 하루 묵혀라는 옛말의 지혜입니다. 중대한 결정 앞에서 직업을 바꾸거나 관계를 끝내거나 큰 투자를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꼭 숙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창조적 막힘 글을 쓰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문제를 풀다가 막혔다면 억지로 계속하지 마세요. 잠을 자고 나면 해결책이 저절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대인 갈등 누군가와 다투었다면 그날 밤 화해를 시도하기보다는 하루를 넘기세요. 감정이 가라앉으면 더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학습과 기억 중요한 정보를 배웠다면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중 기억이 고착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오늘날 살았다면, 만약 쇼펜하우어가 21세기에 살았다면 어떤 일상을 보냈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그는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실에서 스마트폰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종이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었을 것입니다. SNS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있겠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대신 팟캐스트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철학과 과학에 대한 토론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으니까요. 운동은 여전히 산책을 선호했겠지만 아마도